신종 피싱 범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거나 대출이 신청된 것 같다면서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접속 링크를 누르라고 유도하는 식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든 범죄.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쿠팡의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의 첫 소식, 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피싱 수법은 기존의 신용카드 배송 사칭 사기에 쿠팡 정보 유출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쿠팡 유료 회원 결제용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오늘 신용카드 배송 갈 건데 집에 몇 시쯤 계실까요? 쿠팡 와우 멤버십에 연계된 카드요. 소비자가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유출된 정보로 발급된 카드 같다며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요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선생님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가 발급된 것 같은데 고객센터로 전화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센터 번호 알려드릴게요. 일러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원격 제어용 앱을 설치케 하고 이후 휴대전화를 좀비처럼 조종해 돈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유출 정보로 대출이 신청된 것 같다고 속이거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준다며 원격 제어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이 같은 피싱 의심 사례 신고는 매일 20-3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새 수법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의 고객들,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적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의 뿔이 난 고객들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쿠팡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다는 걸 근거로 국내 법무법인이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국 시간 모레 새벽 미국 현지에서 집단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소비자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한 사례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합니다. 기업 잘못에 처벌적 성격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배상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제도로 쿠팡의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최대 조 단위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내 법원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관련 온라인 카페 가입자는 모두 합치면 60만 명이 넘었는데 소송을 맡은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임장의 수가 이미 수만 장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위임장이 들어온 거는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겁나고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올려. 일부 법무법인은 쿠팡 법인은 물론 박대준 쿠팡 코리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정보 유출 피해자라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배상액을 가늠해 볼 기준이 있긴 합니다.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 사건 때 1인당 10만 원의 배상금이 나왔었고요. 최근 SK텔레콤 유출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30만 원의 1인당 배상액이 권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숙박앱 여기어때의 경우에는 인당 40만 원까지도 배상액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요구액과 법원의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쿠팡 사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대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00만 원. 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에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소송을 내면 배상액이 더 커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에 기업이 물어야 할 돈은 확실히 커지긴 합니다.
2019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때 책정된 징벌적 과징금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한 적이 있고요. 2017년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 정보 유출 때도 과징금과 배상금이 1조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1인당 배상액이 국내보다 많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페이스북 유출 사태 때 집단소송 참여자에 대한 배상금은 한화로 1조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피해자가 1,700만 명이나 돼서 1인당 배상액은 4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기존 미국 사례도 정보 유출 피해는 인당 수백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만 원 정도가 배상액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미국은 집단 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배상받을 기회를 주는 곳이 많은 겁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인단에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좀 상황이 다른 건데요. 소송 비용도 배상금을 받은 뒤 변호사에게 떼어주는 방식이라 돈도 거의 안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법원이 이 쿠팡 소송을 받아줄지도 변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 소비자들이죠. 미국 법이 적용되는 행위인지,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서 재판 관할권이 미국의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소송에 참여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쿠팡 회원을 탈퇴해야만 나중에 이 소송에 참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맞는 겁니까? 틀립니다. 그러니까 회원 탈퇴 같은 따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배상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 유출 피해는 이미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2차적인 불법 유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 피해는 인정될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보 유출이 아닌 정보 노출이라고 했던 쿠팡이 좀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쿠팡은 사건 직후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새 공지문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바꿨습니다. 유출로 표현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 경찰청 등의 요청도 있었던 데다가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되자 몸을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